연맹에 한 600개 단위 노동조합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주로 금속업종이에요. 전기전자, 철강, 또 뭐야, 이게 있어. 그리고 왜 삼성 화재가 왜 금속이냐?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네. 우리 삼성화재는 처음에 우리 금속연맹 조직은 아니었어요. 어디였냐면 공공이었죠, 공공? 예, 공공. 근데 저희가 듣기로 삼성에는 앞전자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삼성 화재는 어디예요? 후자. 그래서 삼성의 전자의 노동조합이 뭔가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그리고 우리 금속연맹도 삼성전자를 조직해보자라고 해서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이 전자 쪽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한 7, 8개 딱 생겼어. 그랬더니 한국노총이라고 하는 총연맹이 있고, 총연맹 아래에 26개 선별연맹이 있는데, 그 중에 금속연맹, 전자, 디스플레이, SDI, 공공의 우리 화재, 그 다음에 우리 오상훈 위원장 화재 무슨 천사, 그 다음에 연합의 삼성생명, 그 다음에 화학의 삼성 웨스트 이렇게 있어. 그래서 쭉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연맹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회의하는 데도 좀 어려웠었나. 그러면 삼성은 하나로 가자 라고 해서 삼성화재 공공연맹에 있던 삼성화재 노동조합이 연맹을 바꿨어요. 어디로? 금속. 연합에 있던 생명도 금속으로 바꿨어요. 물론 공공에다 이야기하고 연합에 이야기하고 화학에다 동의 안 받고 이러면 연맹끼리 싸움나니까, 그래서 저희 연맹을 쭉 왔습니다. 저희 연맹에는 한 600개 단위 노동조합이 있고요. 조합원 수는 대략 17만 정도 있고, 그 600개 중에 하나가 우리 삼성화재죠. 그 17만 명 중에 한 명이 누구? 예. 그래서 저는 연맹에서 조직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업무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노조를 설립하면 신규 사업장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600개 단위 노동자에 막 교섭을 하다가 되게 힘들어질 때가 와! 잘 안 돼! 그러면 가서 교섭 지원하고, 그리고 잘 안 되면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무슨 전쟁에 무슨 죄를 많이 했습니다. 맨날 싸우는. 처음에 노동자가 딱 생기면 우리 사장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여러분이 사장님이야. 내가 딱 우리 회사에 노조가 생겼어. 좋겠어요, 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 신규 조직할 때로 사측과의 어떤 갈등과 대립이 있으면 그 지원하는 것들. 그래서 주로 싸우는 역할을 하고 있죠. 주로 아마 저를 보시면 집회 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회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시작! 두 번 시작! 각자 핸드폰은 오른쪽 주머니에 딱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핸드폰 보시다가 걸리면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말을 옛날에 어떤 LS 산전 우리 여성조합원이 안 믿으셔가지고 내가 막 가져달라고 해서 막 왜 그러냐 하면, 핸드폰은 내가 살아가는 게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내 삶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핸드폰이 필요한데, 요즘은 사람들이 마치 핸드폰의 노예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핸드폰 안 갖고 나오면 굉장히 불안하죠. 특히 업무 자체로 그렇습니다. 핸드폰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 핸드폰에 내가 종속된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하는 시간만큼이라도 핸드폰이라는 기계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핸드폰을 집어넣었으면 좋겠고요. 보시다 걸리면 제가 뺏을 수도 있어요. 예. 우선 어디 갔어? 상다수 500ml짜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얼마일까요? 1,100원. 이거 얼마일까요? 1,100원. 1,100원. 얘는 얼마일까요? 3개가 가격이 다 틀려요.
세 개가 각이 다 틀려. 이건 얼마일까? 2 플러스 1. 아, 요거는 430원이죠. 요거는 제가 어디서 샀냐? 지지난주에 대구 갔을 때 대구 성산 이마트에 샀어요. 성산 이마트에 샀고, 얘는 8월 13일날 제주 이마트에 샀어요. 그리고 얘는 오늘 편의점에서 샀어요. 얼마일까요? 얘는? 700원. 얘는 정확하게 950원. 950원. 편의점 가시면 지금 다 950원입니다. 얘는 대구 성산 이마트에 샀어요. 이거 얼마일까요? 얼마요? 오, 띵동대 대구에서 왔구나. 예. 아, 맞아요. 430원에 샀어요. 대구에서. 예. 얘는 제주도에 샀어요. 먼저 250원. 8월 13일. 300원? 300원. 써있어요. 350원. 제가 엊그저께 제주도 가서 또 사봤거든요. 아, 제주도는 아직도 350원이더라고요. 아니, 똑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아. 사이다. 이 사이다는 가격 틀려요. 소매요? 없어요. 틀려요. 예전에 이제 이렇게 만드는 위원장이 딱 그러더라고. 가격이 싸다고 없어요. 먹지 말래. 차라리 좀 비싸지만 소매형으로 그래. 왜? 내용이 달라요. 얘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물론 몸에 안 좋지만 없으면 더 안 좋대. 내용이 다르대. 그래서 가격이 다르대. 근데 이 물은 어떻게 하고? 이 물은 제주도에서, 이거는 제주도에서 나온 물이에요. 어디서? 조철입니다. 조철로 물을 딱 끌어올려요. 부동산이 설비를 이용해서. 그러면 아마 간혹 보면 이 페트병을 끌어올리는 물을 만드는 회사와 이 페트병을 만드는 회사가 거의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거는 예주를 줘. 요거 이 페트병 만드는데 노동자들이 일부러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가 얼마일까요? 원가가 얼마일까요? 75원. 이걸 맞추시면 제가 어마어마한 선물이는데. 35원. 35원. 네. 79원. 79원. 15. 18원. 18원? 28원. 26원. 아, 여기 맞히면 90원. 또 얼마? 100원. 100원. 정답은 몰라. 몰라. 저희 연맹에서 2월 말부터 아니면 3월 초부터 5월 달까지 교육을 해요. 어떤 교육을 하냐면 맨 먼저 경영부서입니다. 적어도 이 회사가 매년도 발표하는 재무제표가 거짓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섭위원 교육하고 법률 교육하고 선전선동문 교육하고 문화교육 쫙 한다. 맨 먼저 시작하는 게 재무제표 교육입니다.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재무제표 교육을 하면 경영부서 교육을 하면서 올 때 노트북 하나와 제조 원가 명세서를 갖고 오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제조 원가 명세서를 쫙 분석하면 정확하게 나는데 대략 이 상품의 원가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제조 원가 명세서 갖고 오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안 갖고 와요. 왜? 회사가 들여갖고. 왜? 원가는 이 회사의 최대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원가를 100원이라고 칩시다. 얼마? 100원. 우리 회사 사장님이 미쳤어. 50원에 팔아. 50원에 팔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50원 하나 팔 때마다 얼마의 적자를 봐? 50원. 50원. 그럼 어떻게 돼, 이 회사는? 이 회사는 어떻게 돼? 문 닫죠. 그렇죠, 망하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원가 이하에 팔면 망한다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원가 이하에 파셨어요? 망한다며.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원가 이하에 가셨나? 네? 망한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 노동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안 보여? 노동시장에서 이름이 임금이 됐건 같은, 수수료가 됐건 같은, 뭐가 됐건 같은 노동자들 혹은 여러분들 같은 분들의 노동력이 눈에 보이지만 잘 사고 팔려. 근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원가 이하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 노동력의 원가가 얼마일까요? 원가. 노동력의 원가는 얼마일까? 나도 몰라? 일단은 여러분의 노동력 가격은 얼마입니까? 물음표. 노동력의 가격은 얼마예요? 1780원. 예? 시간. 다 다르죠. 그러니까 물음표. 일반 노동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회사에서 알려줘. 뭘로요? 흡연하면서 세금 얼마, 세금 얼마 딱 써있어 그게.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회사에 팔고 있는 노동력의 가격이죠. 혹시 다른 분들은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해서 알려줘요. 혹시 써있다고.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그 가격이고 여러분들의 노동력 원가는 얼마일까? 원가. 그러면 원주에서 오신 분 왜 일을 하세요? 잘 먹고 잘 살고. 대부분의 역시 원주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원주라고 하면 일찍 오셨고 제가 3분 일찍 왔거든요. 원주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뭐 타고 오셨어요? 제 차 가지고. 차 갖고 오셨어요? 저는 아침 기차 타고 왔어요. 물론 원주가 아니라 용문에서. 여기 좀 가까워요, 원주가. 예. 대부분 여쭤보면 먹고 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이 어디냐면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이에요. 혹시 천년은행광고에 용문사 아세요? 네. 모르잖아. 몰라요. 딱 내가 쭉 보면 충남주 여기 딱 해서 이 밑에 있는 분들은 몰라. 이 충남도를 이쪽 올라오면 대충 알아. 경기도는 다 대부분 알고 넘어가 몰라. 모르잖아요. 학교 보면 너무 잘 보시라고 알아. 물론 이제 제가 서울 살다 우리 둘째가 너무 아토피가 심해서 어차피 공주원전 이사 갔는데 처음 이사 가서 전세소를 막 받아갖고 제가 지금 한 옮겼어요. 처음에 여기 더 넓은 잔디밭이 있었어. 잔디밭이. 이맘때쯤은 맨날 잘라야 돼. 잔디를. 제출하고 안 해주면 뱀이 나기 때문에 뱀이 너무 하루 종일 안 되더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잘라줘야 돼. 그럼 거기를 누가 뛰어놀고 있냐? 우리 애들이? 아니요. 걔들이 뛰어놀는 거야. 우리 1등이와 밤송이가 뛰어놀았어. 거기를. 저는 게 그래도 가치 없었어요. 얘들 말하는 아침은 우리 딸내미가 밥 담고 저녁 때는 우리 아들내미가 밥 담고 얘네들이 가끔 밥을 안 줄 때가 있어. 그럼 1등이나 방송이가 저를 보면 계속 피하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며칠 밥 안 주면 나를 보고 꼬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졸라 힘들면서 막 다 놀더라. 왜? 밥 달라고 먹고 살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들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하면 여러분이 일하는 원가는 바로 사람답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딱 그만큼이 여러분들의 원가가 되겠죠. 50 넘으신 분들 참 예전에 지금은 그나마 나아졌지만
예전에 대부분의 이 노동자 혹은 여러분같이 헐까지 갔어. 그리고 어떻게 했냐? 지금은 이 정도밖에 못 받지만 나이 들고 이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때를 기다리면서 막 그래. 요즘 나이 먹었다고 일곱 천다고 나가서 그죠? 이거 기도 막 들어오고. 예.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헐까지 차리는 노동. 우선 고용계약, 근로계약이 됐던 어떤 분들은 뭐 도급계약이나 용역계약도 하실 거예요. 이 계약에 있어서 특히 근로계약에 있어서 핵심 딱 두 가지예요. 노동력과 임금. 회사의 측면에서 우리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로부터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노동력을 많이 제공받고 싶을까요? 아니면 조금 제공받고 싶을까요? 많이. 그런데 수수료 혹은 임금을 회사는 많이 주고 싶을까요? 조금 주고 싶을까요? 다들 원주를 문제야. 예, 조금 주고 싶어요. 원주는 너무 조금 더. 회사의 입장에서는 많은 노동력을 제공받고 싶은 반면에 임금 혹은 수수료를 조금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불나게 뭐 국민 망가지도록 일하고 싶으세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어요. 예?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하면 더 많은 임금을 받기를 원하시죠. 왜? 적어도 우리 둘째가 저하고 만나서 걔가 학원 좀 가면 안 되겠지. 내가 안 간대. 아, 미치겠어. 그럼 맨날 이래. 내가 학원 다니는 애들도 공부 더 잘하는데 내가 왜 가? 영어 딱 보면 150명 중에 70등 하는데 자기 미치겠어요. 그럼 만약에 반대 입장에 아들내미가 아빠 나 공부 좀 해보게 학원 좀 보내줘. 그러는데 내가 찔끔 받아서 못 보내줘. 행복할 수 있겠어요? 즐거울 수 있겠어요? 적어도 보통의 상 정도는 유지할 만큼 하고 싶은. 죄송하지만 내가 이러한 상황들을 받아들이던 거부하던 인식을 하던 인식을 못하던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고. 왜? 사장님과 나, 회사 대표와 나의 이해관계는 전혀 다르다. 대표이사는 누구의 대표입니까? 대표이사는 누구의 대표예요? 조조들의 대표예요. 그걸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은 누구의 대표예요? 노동자와 주주의 대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처음에 입사를 하든 아니면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든 뭔가 밀당을 했어야 돼요. 밀당. 헐값에 내 노동력을 사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밀당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밀당을. 아니 너무 작아 나 못해. 왜 이랬어야 돼. 나는 그랬다. 이게 힘의 역학관계가 좀 비슷하거나 약간 기울면 밀당이 가능하죠. 삼성화재 대표이사의 힘이 세니까 우리 최용석 지회장님의 힘이 세니까 얼마큼 세요? 제가 욕하는 이유는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욕쟁이라서 아니라 존나 세잖아. 힘에 비슷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니까? 아이 너무 싸가 싫어! 더 줘! 나 이걸 못해! 이럴 수 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이사 힘은 이만큼이라고 내 힘이 그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근로계약 자체는 불평등하게 체결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죠? 누구 거? 마누라 거. 알겠습니다. 누구 거? 네. 작아도 작아? 그쵸? 내가 아파트를 팔려고 해. 비싸게 팔고 싶죠? 싸게 팔고 싶죠? 우리 장영만 전에 이 아파트 살려고 해.
비싸게 팔고 사고 싶으면 싸게 사고 싶어. 그건 밀당하는 거지. 그런데 두 분이 바쁘잖아. 너한테는 안 팔아. 일단은 우리 명의로 돈이 명의로 돌려놓고 그런 말씀하세요. 바쁘시니까 중간에 누가 대신해 주는 거야? 부동산에 대신해 주는 거지. 수수료 내는 거잖아. 저거 밀당한다고. 그런데 고용계약이 됐죠. 여러분 저 어떤 일들은 도급계약이 됐죠. 밀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면 우리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가 안 되겠지. 적어도 밀당할 수 있을 정도라면 자본 노동주의 사회에 와! 핸드폰 하나 제가 오늘 하나 획득했습니다. 네. 이거 메모하고 있어. 메모하고 있는데요? 안 봤으니까 할 수 없고. 예. 메모하고 있어. 그냥 진짜로 빼서요. 예. 예. 그 정도라고 하면 그런데 근로계약 자체는 불평등해요. 강자와 약자가 체결하는 계약이야. 조급계약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뭐만 해요? 거기다가 서명만 하는 거죠. 서명만 하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나가있으려면 서명해야 돼요. 예. 그런데 다 그래. 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가끔 방법을 알려요. 우리 여성분들이 밀당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좀 연세들이 많으시지만 일단 휴직을 하세요. 스케이트를 사. 트리플 악셀을 한 3번 정도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 이 피겨는 그래도 본소리만 나가도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다. 근데 하지 마세요. 괜히 불강이에요. 예. 그 정도의 나의 힘이 있지 않으면. 그렇죠. 저거는 근데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야. 나. 내 힘은 비록 약할지 몰라. 사장이 작을지 몰라. 이 작은 힘들을 모아서 적어도 사장의 힘만큼은 아니더라고요. 현대자동차 정몽 이름이 뭐죠? 걔 힘이 세겠어요? 아니면 현대자동차 지부장 힘이 세겠어? 회사 힘이 세요. 어쩔 수 없이. 좀 모아서 뭔가를 해보라는 거야. 뭘 해보라는 거야? 뭘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해보라는 거야. 내가 회사가 내놓은 계약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협상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트리플 악셀 3번 성공하고 올림픽 가서 메달 정도 나와야 된다니까. 그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힘을 모아서 단결권을 행사해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게 뭐가 쉬워요? 네. 그렇죠. 쉬웠어요? 네. 진짜 쉬웠어요? 왜 이러세요? 갑자기 쉽다고 그래가지고 나 처음 봤어요. 아직도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어떠냐? 처음에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가서 딱 얘기 들으면 제 노동조합 잘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후배를 해서 잘 만들어주고 자기를 잘려줄 때 내가 아우 저한테 팍 되는 야 지금 잘리려고 노동조합 하냐?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그 정도 각오를 하고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한다는 것도 만든다는 것도. 예. 그랬는데 트리플 악셀 세번보다 쉬워요. 네. 그러니까 우선 뭐라는 거야? 우리가 약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약자들의 힘을 하나하나 모아서 단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법에서 보장되고 있어요. 단결권의 행사 방식이 적어도 노동조합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 다른 것을 하셔도 돼.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단결권이 노동자들에게 우리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장되고 있는데 뭐요? 단결의 방식이 노동조합에 없어. 특히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더 단결을 하면 더 힘드실 거예요. 예. 어쨌건 우리가 지금 단결했잖아요? 그렇죠? 예? 단결했어. 단결하고서 노동자를 가입하고 했어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권리 하나가 생겼어요. 어떤 권리? 어떤 권리? 선수의 자격을 얻었어요.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없었던 사업자는 노동자들은 맨날 뭐하냐? 다른 데 구경해. 구경. 왜? 선수 자격이 없어. 선수 자격이 없어. 100m 앞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안 줬어. 맨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뛰는 것을 구경만 했죠. 노동자가 생겼다는 것은 뭘 말해요? 이제 출발선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노동자가 생겼다고 해서 저절로 막 주어져? 그런 일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조금은 좋아지지만, 조금은 좋아져요. 노동자가 생겼다는 그 이유 하나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만큼, 예. 이제 나는 딱 넘버를 열고 출발선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뛰고 싶으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세요? 좋은 결과가 나오길 원하겠지. 나쁜 결과가 즉, 그 결과는 다른 사람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1차적으로. 왜? 성노동자는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각오와 어떤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난 노동자를 가입했어. 가입해준 반도 어딘데? 라고 구경하고 참관하고 이러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조금 선수로서 제대로 뛰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예전과 똑같이 내가 노동자를 가입해준 것만 어딘데 이 자식들이 알아서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큰 것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단 한 편을 삼성 화재 RCC를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왜? 초기에는 조합원의 힘보다 조합원은 대체적으로 지켜보려고 하고 방관하려고 하고 구경꾼이로 더 못하거든요. 나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달린 결과는 달라요. 단결했습니다. 이제 뭘 하라는 거예요? 회사가 내놓은 계약서에 서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자니까 그래. 회사가 어떤 뭘 내놓고 서명하래. 하지 마! 안 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잘못된 것들은 없애고 나쁜 것은 없애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그 내용을 바꿔야 하는 거죠. 나아가 회사가 내놓은 게 아니라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요구를 모아서 우리가 요구안을 만들고 회사에 내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교섭하라는 거예요. 두 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축은 없었어요. 이 한 축이 모든 걸 결정했어. 수수료가 됐든 내 임금이 됐든 내 노동 조건이 됐든 내 노동 시간이 됐든 누가? 회사에서. 이제 한 축을 더 만들었다. 여러분들의 수수료를, 여러분들의 임금을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안 돼요? 결정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과 협상을 해서 요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찰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행동을 통해서. 개별 행동이 아니요. 개별 행동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지혜만의 행동이 아니라 전체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압박해서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원하는 것을 관찰해 보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젠다 노동의 제공이 서비스다 보니까 우선 일반적으로 생산 현장을 봅시다. 노동자들의 파업이라는 걸 해서 회사가 한 100억 정도 손실이 날 것 같아. 그래 노동자 요구안을 다 보니까 50억 정도 돼. 회사에서 한 10억 깎고 40억에 한잡시다 이러면 회사는 얼마 이익을 본 거예요? 얼마의 이익을 본 거예요? 60억의 이익을 본 거예요. 이 단체 행동주의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거예요. 회사에 손실을 끼쳐서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이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이게 단체 행동 중에 가장 힘이 센 단체 행동이야. 누가? 헌법이. 법 앞에 사람은 평등한지 모르겠지만 평등하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 평등한지는 모르겠지만 법은 평등하지 않아. 법은 제일 힘이 센 놈이 있어요. 누구? 헌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규칙은 부에서. 영은 국무회의에서. 법은 국회의원들이. 헌법은 누구? 국민들이. 헌법 33조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불평등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적어도 노동자들 좀 보호합시다. 그래서 단결하세요. 단결된 일을 가지고 교섭하세요. 회사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단체 행동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관찰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헌법 33조에서 그다음에 노동 3권입니다.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 나가지는 않아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학교 다니실 때 오래 다녀서 기억은 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이라 투표하라고 배웠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노동조합 가입하라고 배워서 가입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대놓고 그런 시절도 있었죠. 안 가르쳤어요. 투표를 하라고 가르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는 다수의 아이들이 노동자가 돼요. 우리 애들도 다 노동자가 될 거야. 아니면 이미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어. 그런데 노동자가 불리해. 그렇기 때문에 헌법 33조가 권리로서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가 학교를 졸업하면 너희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가입하거나 노동자가 없어 노동자를 만들어야 한단다 얘들아 이렇게 가르쳐줘. 들었어요? 예. 조금 나아져서 간혹 예. 예전에 그랬다잖아요. 대한항공 10수년 전에 대한항공 파일럿들이 딱 파업하고 있는데 프랑스에 유학 가는 중학생들이 딱 전화서 아빠 파업한다며? 와 아빠는 노동자하고 유니온샵이야 오픈샵이야? 아빠 보잖아 씨. 오픈샵은 그냥 무슨 래 유니온샵은 뭐예요? 가입과 동시에 노동을 조합원이잖아. 예전에 복수노조가 불가할 때 노조 탈퇴하는 회사가 해고했어요. 오픈샵은 뭐예요? 오픈.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가입하기 싫으면 가입 안 하는 거예요. 노조의 입장에서 뭐가 좋아요? 유니온샵. 아빠네 회사 노조는 오픈샵이란다 했더니 아들이 아빠 그러면 노동자 힘들어서 어떻게 하세요? 물어봤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적어도 프랑스라고 하는 사회에서는 중학생들에게 노동자들의 권리, 노동자들에서 교육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독일 다녀오신 분들. 자랑스럽게 이게 뭐야 이게. 독일 갔다 오는데 왜 부끄러우세요? 독일. 예. 독일의 버스 운전사와 택시 운전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대문단이 누구다? 초등학생들입니다. 얘네들이 그 시에 그 폭의 윤실을 꽉 장악해서 지배한다는 거예요. 참 막히는 거지.
1년에 16시간의 모의 교섭을 하게. 한쪽은 사측, 한쪽은 노측. 왜? 얘네들이 학교를 졸업하는 노동자가 되든 사용자가 되든 학교니까. 1회차에 4시간씩 4번. 막 자기네끼리 전략을 짠대요. 노측을 어떻게 파업할까. 그리고 파업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왜요? 거기도 자본주의 상식이 커. 사장님들의 힘이 세니까. 우리는 안 가르쳐요. 왜요? 학교를 누가 갖고 있어? 대부분이 사학이야. 권력이 갖고 있어요. 경제 권력이죠. 정치 권력. 권력이 갖고 있다고. 재벌은 다 그 학교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걔네들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시켰어요? 예. 그리고 맨날 봐. 대부분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실장님이에요, 실장님. 저도 본부장 되기 전에 실장이었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가 재벌을 안 했어요. 근데 재벌이 아니야. 얘가 회사에 출근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예쁜 여성 노동자와 사랑에 빠져. 그러다가 이제 끝나야 돼요. 끝나. 근데 실제 드라마는 안 그래. 아버지로부터 차키 뺏기고 카드 뺏기고 집에 쫓겨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 그럼 마침내 그 여성과 부모의 허락을 받고 결혼하면서 딱 드라마는 끝나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자 효녀는 재벌 아들 딸이에요. 가장 효자 효녀네. 왜? 봤거든. 괜히 까불다가 죽자는 거. 절대 그냥 부모도 받을 게 있는데. 그런데 밖에 나가서 0.01% 김앤장 변호사 뺨 때리면서 너가 아버지 누구시냐? 개차관이다. 어쨌건 그렇게 그런 사람들 다 갖고 있잖아. 여러분들 뺏긴만 돼 있어. 예전에 삼성 웰스토리 웰스토리 딱 집회 끝나고 그 2주 뒤에 삼성 S1 간부 워크숍을 갔어. 이분들 나한테 뭐라고 하냐? 지난번 삼성 웰스토리 집회하는데 너무너무 어색했다는 거야. 왜? 그렇지 않지. 너무 어색했대. 아니 파이팅 하면 안 되냐 지금. F-I-G-H-T-I-N-G 파이팅. 이 파이팅을 우리나라 말을 바꾸는 거예요. 싸우자, 이기자, 아자, 투쟁. 아니 파이팅을 다른 말 바꾸면 우리 CPO는 투쟁이에요, 투쟁. 물론 투쟁이 한자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단어의 70%가 한자어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기로 하시면 한자부터 가르치세요. 왜? 국어를 잘하면 영어를 잘해. 물론 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수학까지 잘하면 필요 없어요. 또 다르잖아요. 어휘의 뜻을 정확히 알면 국어를 못할 수가 없어. 왜? 그럼 우리 쓰는 단어의 70% 한자어라고요. 왜? 주먹만큼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아니 어디서 온진 F-I-G-H-T-I-N-G 파이팅은 졸라 잘해. 그런데 우리 표현이 뭐 아자리도 이기자 싸워줘야 돼. 진짜 이거 왜 어색할까? 여러분들은 투쟁이라는 단어를 확 뺏어갔어요. 누가?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옛다 먹어라 파이팅. 그 다음은 오늘도 나도 모르게 족구 찬다고 손을 모아 보세요. 제자님들 모으세요. 둘 셋 하면서 외쳐보세요. 둘 셋! 시키잖아 파이팅. 네. 그런데 우리 표현이 투쟁을 해주세요. 둘 셋! 주제! 이거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삼성화 체육대 하는 족구 선수들이 피구 선수 딱 손을 모아놓고 파이팅에 하다 지나가다가 못 본 적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갑자기 좀 투쟁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 예. 그래요. 노동자들이 투쟁할까봐, 투쟁하는 삶을 살까봐 우리한테 뺏어갔다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뭐 던져줬다고요? 왜 개입니까? 던져준 거 받아먹고 있죠. 예? 예. 예를 들면 볼게요. 우선 일반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글로 쓰여 있는 게 딱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근로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누가 만들어요? 회사에서. 우리가 한 일이라고 뭐요? 우리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로계약에 서명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사 너무 찐다면 대표이사 딱 야, 한 번 더 내일 모레 50명 채용하는데 근로계약서 만들어봐! 그러면 얘가 고민에 빠졌어. 어떻게? 아, 사장님한테 좋게 만들까요? 회사에 좋게 만들까? 아니, 노동자한테 좋게 만들까? 걔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에 좋게 만들 수밖에 없지.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소는 반드시 취업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이 취업규칙은 뭐냐? 우리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규칙을 지켜야 돼. 우리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든 노동 조건이 다 써있는 것이 통칭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취업규칙이든 취업규정이든 급여규정이든 인사규정이든 다 통칭 이것을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규칙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회사는 직원들에게 매월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할 거야 써 있어요. 근데 내가 매달 30만 원씩 받어. 갑자기 50만 원 준대.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50만 원 줍니다. 다 반대했어. 다 반대했어. 50만 원 주면 돼요. 왜? 취업규칙을 좋게 바꿀 때는 의견만 들으면 돼. 그것이 반대든 찬성이든.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게 들었잖아요. 다 반대한다. 주면 돼. 이런 경우도 있지만 회사는 앞으로 교통비를 안 준대요. 그러면 좋아지는 거야? 나빠지는 거야? 앞으로 안 드립니다! 이러고 갔어. 고발하면 돼요. 회사 처벌받고 다시 줄 거야. 이렇게 취업규칙이라는 것을 나쁘게 바꾸려고 하면 뭘 받으라는 거예요? 사인이 아니라 사인 받으면 동의하는 사인이라. 동의하는 사인. 동의를 받아라. 동의를 받았는데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서명이라는 것을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동의해서 사인하세요? 사인 안 했다가는 괜히 불이익받았다고 하는 거지. 좋게 바꿀 때는 의견만 들어주세요. 나쁘게 바꾸면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취업규칙은 만들어질 때부터 회사에 유리하게 회사 좋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욱더 회사에 좋게 다른 말 노동자들이 불리하게 바꾸면 적어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전체 노동조합의 과반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만들어질 때부터 회사에 좋게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45%만 딱 동의했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나는 끝까지 안 줄 거다? 있어요. 있어요. 그 정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과반 동의를 못 받았잖아. 여러분들은 줘. 새로 들어온 사람은 안 줘. 왜? 취업규칙의 재정권과 개정권은 누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있기 때문에. 과반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줘요. 삭제하고 없는 새로 들어온 사람은 안 줘. 네. 그리고 제가 딱 조그만 하셨던 교도 딱 들어가면 100이면 100 사장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 회사는 너무나 자랑스럽게도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조건을 그대로 똑같이 다 해주고 있어요. 이래요. 그럼 그 회사의 노동조건이 몇 점? 뭔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노동조건인데 그대로 다 똑같이 해줘. 그럼 그 회사의 노동조건이 몇 점일까요? 군산에서 오신 이창렬 지사님 대전이 군산이라고 쓰였어요. 저도 알아요. 대전 군산인지요? 몇 등일까요? 1등? 꼴등. 하나 생각해보세요. 근로기법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어떻게 돼요? 형사? 처벌돼요. 그러면 이 근로기법에서 정한 노동조건이 존나 있어요. 그럼 사장들 다 처벌받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기준을, 이
이 금기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요? 최저의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최고의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최저. 다시 물어볼게요. 근로기준법대로 똑같이 했으면 꼴등. 꼴등이. 왜? 최저. 물론 법도 안 지키는 이상한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비교하면 꼴등이 아닐 수도 있지만 법은 금기법이 딱 3조에 가면 뭐라고 쓰겠어요? 이 법에서 정한 노동조건은 어떤 기준? 최저 기준이다.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처벌하는 거예요. 얘는 최저야 입니다. 얘는 최저. 교섭을 해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고. 예? 회사가 정한 역 같은 조건들을 바꿔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은 또 좋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하면 믿을 수 없으니 문서를 만든다는 거지. 그게 단체협약이라는 거예요. 단체협약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무력화. 그리고 법에서 정한 노동조건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단결된 노동조합의 힘으로. 왜? 개별을 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트리플 악셀을 3번 성공해요. 남성분들은 내전이 그래가지고 한 20승 내지 15승 하고 와야 돼요. 꼴라고 불안해. 그런데 우리는 투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직도 생겨요. 여러분들이 매우 자연스럽게도 파이팅이 아니라 스스로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바꿔냈을 거예요. 스스로 내가 노동자임을 인식하고 파이팅이 아니라 투쟁이 스스럼 없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바꿔낼 수 있을 거예요. 전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먹고 사는 현장이며 생계장입니다. 이래서 임금이 됐든 수수료했던 받아서 그 받은 걸로 한 달을 살아요. 또 살면서 한 달 일을 해. 또 받아. 즉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현장은 말 그대로 삶의 현장이고 생계 현장이고 그런 데 있잖아요. 갑을 존재해요. 서로 평등하고 수평적인 게 아니라 갑과 을이라고 하는 갑을이 존재해. 을은 대부분 갑이 시키는 것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이 주는 것을 그대로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라고. 그 안에서 온갖 억압과 탄압과 심지어 불법이. 하지만 우리는 이 현장을 떠날 수 없어. 이 현장을 어떻게? 우리 노동자들이 조금은 편안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안정되게 그 안에서 희망을 만들어내야 돼요. 네. 왜? 서울이 됐든 지방이 됐든 이 정도의 건물 빌딩 딱 하고 있는데 뭐 환경 화재 설령 다닌다 하더라도 똑같으면 그만두지 계속 다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어떻게 이렇게 단결하고 있을 때 힘이 나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처음은 누구 손에 달렸다?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다. 지금 초기에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소속된 조합원들이 향후 자신들의 행동을 몸을 실천 그런 데 있잖아요. 끊임없이 회사라는 요즘은 우리를 다양시켜야 돼요. 예전에 어떤 위원장님한테 딱 한 3년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회사에서 어렵다고 상여금 800% 중에서 300%를 삭감하자는 요구를 딱 했다는 거예요. 동의할까요? 나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랬더니 회사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자기네가
조합원들 한번 선택해 했다는 거. 하지 말고 조합원 선택 안 된다. 한 사람씩 빌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다음에 동의에 한 사람 빼고 안 한 사람 동남나에 또 상무가 전무가 한 10%가 동의했다. 한 10%. 여러분 반대 일반적으로 힘이 없거나 힘이 애매한 분들은 매일 사측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동의받으면 법적으로 유효해요? 불법 아닐까요? 불법이에요. 왜? 이렇게 개별적으로 끌려가서 서명하면 서명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 규칙에 동의를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동의받는 건 무효야. 근데 여기서 위원장님이 이 노래를 내면 이건 무효야! 라고 딱 치고 가면 조직이 반이 쫙 달라져요. 왜? 동의하지 않은 20%는 동의한 80% 맨날 그렇게 없어요. 개새끼들 때문에. 동의한 80%는 일부는 자기 행위야, 자기 명분이 있다. 그래서 이 조직을 간으로 갈라져. 법적으로. 그러면 누가 땡큐해요? 서축 땡큐인 거지. 갈라치기는 아마 여러분들은 더 쉬워요. 여기는 그래도 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개별 노동하고 있는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곳은 이 각계격차가 너무 쉬워요. 저는 제가 여러분 비슷한 또래 교육을 한 번 어디를 갔어요? 현대 엘리베이터라고 갔더라? 현대 엘리베이터 현장 센터장들 다 조합원들 다 그때 3일 파업했는데 다 현장에 있었어. 다 모았어.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해야 밑에 있는 애들이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일하면 밑에 있는 애들이 파업하고 일해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딱 모여서 뭐 했냐? 핸드폰 내세요! 아침에. 와, 다 내더라고. 이야, 나 깜짝 놀랐어요. 다 내더라고. 왜? 주면 계속해서 압박 전화하고 웰리트 전화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우선은 그 사람들을 모았던 이유는 뭐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파업하고 일해버리면 이 센터가 일해버리면 다 일할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사람들 한 대 모은 거죠. 물론 코로나 안에서 전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그 사람 일 안 하면 밑에 일을 안 해. 그럼 계속 회사에 전화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 차단하려고 핸드폰 내라. 물론 저녁 때 돌려줬는데 그러니까 와 40, 50대 노동자들이 핸드폰 내라는데 다 내는 거 모습 깜짝 놀랐어요. 회사가 제일 잘하는 시 각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단결해서 뭔가 해보자라고 할 거예요. 그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계속적으로 회사는 각계가 들어올 거예요. 이걸 지켜야 하는 조직은 향후 각계가 없어요. 각계가 당하면 근력 떨어지고 다시 이것도 추순인데 얼마나 더 힘들지. 노동자들이라는 조직을 사람을 마음을 모아내는 조직. 우리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삼성 화재라고 있는 회사랑도 다니면서 어떤 불만이 있는지 어떤 애협점이 있는지 어떤 고충이 있는지 모아내는 조직. 그래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냐? 요 지점만의 문제라고 하면 지점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도 쭉 매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들부터 우선 사업으로 두고 어떤 지점에 어떤 굉장히 나쁜 상황이 있다. 그거는 가서 깨부시는 끝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마음을 모아내는 두 번째 사람을 모아내는 거죠. 사람을 모아내는 거죠. 제가 딱 조직 업무를 하기 때문에
수장을 지원하고 뭐 심리 조직하는 상황 있잖아요. 이 조직에 이 노동조합의 힘을 계량하거든요. 아, 이 노동조합의 힘이 한 50 정도 되는구나. 이 노동조합이 한 30 정도 되는구나. 제일 먼저 이것부터 파악해야 돼요. 왜? 30밖에 안 되는 조직인데 80 하다고 하면 못해. 저는 제일 먼저 조직을 지원하러 가면 이 노동자의 조직력이 어느 정도부터 제일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의 10%를 더하자고. 30인 조직은 33가잖아요. 80인 조직은 88가잖아요. 네. 80인 조직이 50하자는 조직 망가지는 거고, 30인 조직이 50하자는 조직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력을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조합원을 한번 모아보세요. 조합원 한번 모아보세요. 우리 호남본부 가서 한번 호남본부의 조합원들을 흩어져 있겠지만 모아보세요. 힘이 있는 조직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본부장님 혹은 위원장님, 노조에서 언제 모이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힘 있는 조직. 없는 조직은 안 와. 여보세요. 노동조합에 뭔가 기대를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노동조합이 뭔가 그 노동조합 희망이 있어요. 그렇지. 기대하는 바도 없고 구경꾼들이 그걸 왜 와? 왜 선수 절대 안 하고. 그건 노동조합은 사람을 모아낼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모아낸다는 것은 뭐예요? 노동조합이 매우 기본 중에 기본이다. 여러분들은 돌아가셔갖고 다 지회장이시죠? 예. 내 센터 지회라고 하는 곳에 대표잖아요. 지회 조합원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축제가 하나 생겼어요. 언제? 10월 6일날 우리 뭔가를 하는데 얼만큼 모아내서 사람들을 끌고 오냐. 그게 여러분들 힘이에요. 그거 한다고 달라질까?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낸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노동조합 쭉 보면 있잖아요. 절대 일선조합은 다 똑같지 않다니까? 어떤 조합원들은 앞에 서는 조합원들이 있어. 어떤 조합원은 뒤에 서는 조합원이 있고, 어떤 조합원은 씨발 죽겠다니까. 우리라는 게 진짜 죽겠어. 근데 뭐야? 아무 했다가는 좋다니까. 이 작은 몸이 여러분들을 왜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단언컨대 뭐라고 했냐? 이제 RCG의 당연한 무관심합니까? 여러분만 있어요. 세포조직. 잘하는 사람이 계실 테고 못하는 사람이 계시겠지. 하지만 그럼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다른 거야. 여러분들의 팀이 있어서 달려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누구야? 네. 이거를 일단은 공식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요구했어요. 마음을. 여러분들의 그렇다고 개인의 이걸 모두 다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큰 10대 요구를 딱 던졌잖아요. 이게 뭐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았다니까. 이제 뭘 해야 돼? 보여줘야 돼. 모여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사측에 삼성하게 인식시켜줘야 돼. 그리고 하나만 해결하는 거죠. 교섭이라는 게 이 대표적으로 10가지 다 요구한다고 철권이 10가지 다 안 돼요. 하지만 몇 가지를 해냈거냐는 거예요. 몇 가지를 관철시켜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날 거예요. 저는 일을 되게 굉장히 열심히 해요. 왜 일을 열심히 하냐? 우리 애가
재벌이 될 가능성은 제로겠죠. 우리 애가 학교를 졸업하면 노동자가 될 거예요. 큰애가 대학생이 둘째가 고등학생인데 애들 학교 졸업하면 노동자가 될 거야.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금보다는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더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 자식이든 여러분들의 자식이든. 그래서 일 열심히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들인 이 노력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간 어디론가 떠날 때 그래도 나는 열심히 했었다 라는 거. 근데 애들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애들과 같은 아이들이 노동자가 됐을 때 지금보다는 더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니까요. 애가 크는 게 몇 살이요? 예? 고등학생이 재벌이 될까요? 노동자가 될까요? 예? 뭐가 될까요? 내가? 재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0.00001%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애들이 컨닝 안 하고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노력해서? 근데 여러분들 아무런 노력도 안 하세요. 본인들의 적어도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동 환경을 좀 더 바꾸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하면서 애들한테는 노력해서 이런 요구를 왜 하세요? 왜요?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열심히 필요한 거니까요. 만들어지면 이러저러한 탄압들이 있어요. 극복해내요. 극복해내면 살아남는 거고요. 예전에 10개 시작하면 한두 개 살아남았어요. 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거든요. 애들에게는 노력하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안 해주세요. 그렇다고 이렇게 노력하고 싶으신데 나를 평가하고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은 비굴하게 예? 짱 열심히 하면서 이게 노력입니까? 이런 사람은 아름답다고 할 수 있나요? 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런가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제가 동지라고 그래도 되죠? 네. 예. 동지라고 그래도 되죠? 예. 하여튼 그냥 두면 또 이상한 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두 번째, 파이팅 투쟁?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칠게요. 동지여, 내가 있다. 이렇게 외치면 동지들은 내가 있다. 동지여, 쫙쫙쫙. 파이팅? 예. 동지여,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동기요. 숙제 10월 6일 날 예. 그날 아마 만나 뵐 것 같습니다. 네. 그날 만나 뵐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현장 가서 조직화해냈냐, 그게 그날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서치게 보여주는 힘일 거예요. 보여줍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